마지막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린 일일 정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, 정산을 매달 한 번씩 확인한다거나 정산금 들어오면 그냥 통장만 보는 분들, 정말 위험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 정산은 필수라고 생각해요. 정확히 말하면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게 프로그램을 써서든, 근데 엑셀로 직접 장부를 만들어서든 상관없어요. 어떤 방식이든 내가 직접 내 숫자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제목처럼 묻고 싶죠. 대체 누가 쿠팡에서 돈을 버는 걸까요? 이렇게 마진도 빠듯하고 자금도 묶이고 광고도 잘 안 돌아가고 정산도 어려운데 정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네,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. 최근에 제 지인들에게 제가 쓰는 방식과 기준을 알려줬더니 그분들도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더 명확해졌습니다. 아, 수익을 내는 구조는 따로 있구나.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걸요.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말씀드릴게요. 사실 들으면은 좀 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진짜 핵심이고 이게 전부입니다. 제 주변 실제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대표님들도 솔직히 다 그래요. 아까 같이 쿠팡의 단점들을 많이 말씀드렸죠? 그럼 결국 방법은 간단합니다. 그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, 그게 관건이에요. 첫 번째, 높은 수수료가 걱정되지 않는 이유, 명확한 소신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최소 광고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저는 마진이 안 나오는 제품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. 물론 그 전에 내가 소싱을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, 이건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겠죠. 저는 최소 광고 수익률 기준으로 특정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미련 없이 패스합니다. 그럼 팔 게 없어지지 않나요? 아니요. 상품은 정말 많습니다. 하루 종일 앉아서 소싱하다 보면 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. 쿠팡에 같은 상품이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안 된다. 하지만 그건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사진상 같아 보이는 상품도 중국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경우가 많고 샘플 받아보면 품질 차이가 꽤 커요.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공장에서 샘플을 여러 개 받아보고 그중에서 제일 품질 좋은 걸 골라내는 것, 이게 경쟁사와의 첫 번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상품, 겉보기엔 거의 똑같지만 세 상품 모두 판매자가 다릅니다. 그중에서 리뷰가 많은 상품을 보면 가격이 더 비싸도 잘 팔리고 있어요. 왜일까요? 리뷰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썸네일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품질이 진짜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. 반품률이 낮으면은 쿠팡이 더 밀어주기도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. 그럼 자금 회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솔직히 쿠팡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자금 회전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정산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. 다른 곳은 안 써봤고 저 올라라는 곳만 사용해봤어요. 자, 올해의 그 쿠팡 계정을 연동해두면 이제 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산 금액을 계산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그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. 수수료가 아깝긴 하죠. 예를 들어 쿠팡에서 1,000만 원 선정산을 받으면 수수료가 약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. 하지만 자금이 없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라도 활용해서 버텨야 합니다. 당장 물건을 못 사면 네, 매출 자체가 끊기니까요. 그리고 번외로 이 시스템이 나중에 그 정산할 때도 유용합니다. 제가 직접 작성한 장부랑 온라에서 정산해 주는 금액을 비교해서 맞춰 보면 정산 금액을 한 번 더 검수하는 느낌도 들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부 작성할 때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 상품을 고르는 것.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. 예를 들어 이 상품 한 달 예상 판매량이 대략 어느 정도겠다. 그걸 계산해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매입 비용이 되는지 체크한 다음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. 이게 초보 셀러에게 특히 중요한 접근입니다.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이 선풍기 제품 한 달 조회수가 약 5만 회 정도 나옵니다. 네, 여기에 평균 전환율을 적용하면 하루에 최소 100개는 판매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건 예시입니다. 더 정확한 숫자는 추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. 그럼 한 달이면 약 3,000개, 이 정도는 충분히 판매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. 이 선풍기의 매입가가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치 재고를 준비하는 데만 약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만약 판매가 더 잘 될 걸 예상하고 미리 재고를 확보한다면 2억부터 3억 원 정도의 매입 자금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.
이렇게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면 느껴지시죠? 매출이 잘 나오는 제품일수록 자금이 더 크게 묶이는 구조라는 걸요. 그래서 자금 회전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지금 내 자금으로 이 제품을 커버할 수 있는가, 이걸 계산하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린 일일 정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, 정산을 매달 한 번씩 확인한다거나 정산금 들어오면 그냥 통장만 보는 분들, 정말 위험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 정산은 필수라고 생각해요. 정확히 말하면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게 프로그램을 써서든, 근데 엑셀로 직접 장부를 만들어서든 상관없어요. 어떤 방식이든 내가 직접 내 숫자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 이 엑셀 양식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유튜버 차투사님께서 만든 양식인데요. 저는 2024년에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지금은 쿠팡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서 제 나름대로 수식이나 항목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. 제가 이 엑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.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. 일부 캡처된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상품 매입비뿐만 아니라 배송비, 세금, 마케팅비까지 모든 비용 항목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일 순이익을 직접 체크하고요. 또 광고 보고서도 캠페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네,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 키워드는 저에 설정을 해주고 최소 광고 수익률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조금 고민을 하고 대응합니다. 이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고, 제 주변에서 매출 잘 내시는 분들도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실행하실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빅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업은 결국 숫자 싸움이고 관리 싸움입니다. 이걸 꾸준히 정확히 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고 돈을 벌게 돼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.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